안녕하세요. 오늘은 씨앗이나 모종을 심는 텃밭 작물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군을 심는 텃밭 작물 5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작물 같은 경우에는 한 해살이 작물이 아니에요. 한번 심게 되면 최소 10년 이상 한 자리에서 수확만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텃밭 어디다 심을지 우선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텃밭에서 큰 텃밭에 이르기까지 어떤 텃밭에도 심을 수 있는 그런 작물이니까요. 혹시나 텃밭에 자연산 작물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작물들을 심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땅두릅인데요. 보통 우리가 두릅하면은 참두릅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땅에 심는 두릅이 있고요. 그리고 수확도 땅에서 올라오는 순을 수확해 먹는 것이 이 땅두릅입니다. 참두릅은 많이 알고 계신데 이 땅두릅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작은 텃밭에서는 참두릅을 키우기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참두릅 같은 경우에는 장가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손질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적기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m 또는 그 이상까지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작은 텃밭에는 키우기 좀 어려운 그런 텃밭 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두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규모의 텃밭에도 충분히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두릅을 매년 수확해 먹고 싶은데 참두릅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이 땅두릅을 재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땅두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근을 심어주게 되거든요. 이 종근을 보통 3월 중순에서 4월 달에 가장 많이 심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가을에도 이 구근을 구입해가지고 심어줄 수 있는데 가을 같은 경우에는 10월에서 11월 이렇게 땅이 얼기 전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촉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촉이 크게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작은 촉들이 이렇게 3개 정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땅두릅 밭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이 구근을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심을 때에는 이 촉이 5cm 이상 묻히도록 이렇게 심어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커다란 두릅 종근 같은 경우에는 올 봄에 심어가지고 수확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자그마한 사이즈의 두릅 종근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수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감안해서 심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물은 방풍입니다. 방풍 같은 경우에는 풍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작은 텃밭에서도 충분히 이 방풍을 심어 재배할 수 있으세요. 방풍 같은 경우에도 자연생 작물이기 때문에 한번 심어 놓기만 하게 되면 거의 매년 이렇게 수확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뿌리 작물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좋은 곳에 심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밭 두둑 근처 경사진 곳에다 심어주면 참 좋은데요. 특히나 이 방풍 같은 경우에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조금 부담 없이 심을 수 있는 것이 방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잎이 돌출된 방풍 같은 경우에는 잎을 절단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한 이 정도를 절단해가지고 심어주시면 되고요. 텃밭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번식을 고려해가지고 재식거리를 좀 넉넉하게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물은 원추리인데요. 원추리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추리 순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원추리는 이른 봄이 되게 되면 이렇게 순을 올리게 되거든요. 보시면 많이 시들어가지고 그 순의 느낌이 나지 않지만 이른 봄이 되게 되면 이렇게 순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이른 봄에 올라오는 새순이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되겠지라고 해서 그냥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독성분이 있어가지고 탈이 날 수 있으니까 꼭 데쳐서 먹어야 되는 것이 이 원추리 순입니다. 원추리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cm 간격으로 이제 심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많이 이렇게 길게 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10에서 15cm 간격으로 심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물은 당귀인데요. 당귀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 1단귀와 참당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품종은 1단귀거든요. 작은 텃밭이라고 한다면 1단귀 품종이 조금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1단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잎을 수확해 먹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당귀 같은 경우에는 뿌리에서 잎까지 다 수확이 가능하지만 보통은 뿌리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근이 아니라 씨앗 파종도 물론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1단귀 씨앗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귀 같은 경우에는 잎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씨앗 파종 시기는 3월 말에서 4월달 봄파종이 가능하고요. 가을 파종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에서 9월달에 파종을 진행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 씨앗 파종 같은 경우에는 초보 텃밭지 입장에서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씨앗에 발화 억제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화 억제제를 제거하고선 씨앗 파종을 진행해 줘야 돼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씨앗을 천에 감싸가지고 흐르는 냇물에다가
두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 많이 선택해주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양파망에 씨앗을 넣고 변기 물탱크에다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변기 물탱크에 물이 찼다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발화 억제제가 제거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방법 또한 쉽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작은 텃밭의 경우에는 이렇게 씨앗 파종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종근을 구입해서 심어주게 되면 조금 쉽게 이 단기를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잎단기나 참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확해 먹을 수도 있는데요. 이와 정말 비슷하게 생긴 계단기라는 게 또 있어요. 계단기 같은 경우는 독초이기 때문에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산에서 직접 채취한 이런 단기는 드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렇게 직접 재배한 단기를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물은 바로 둥글레입니다. 둥글레 하면 보통 둥글레 차만 생각하시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 둥글레를 관상용 꽃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른 봄에 나오는 새순을 먹기 위해서 재배를 하거든요. 그리고 번식력도 좋기 때문에 한번 심어놓게 되면 거의 평생토록 남들이 맛보지 못한 이 둥글레 새순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둥글레 뿌리 중에서 일부를 잘라낸 것이에요. 이렇게 뿌리가 번식하게 되면 일부를 잘라서 심어주게 되면 또 번식이 가능한 것이 이 둥글레예요. 심는 방법은 초기 5cm 정도 흙에 덮이도록 심어주시면 되고요. 심을 때에는 이렇게 부러진 뿌리가 번식을 할까라고 조금 걱정이 되지만 전혀 걱정할 것 없이 가을을 지내고 또 이른 봄이 오게 되면 싹이 올라오는 것이 이 둥글레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종근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작은 텃밭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텃밭에 이르기까지 심을 수 있는 다양한 작물 5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이지만 그런 면에서 심어두게 되면 다른 텃밭에서 이게 뭐야 라고 할 정도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텃밭 작물이니까요. 혹시라도 텃밭 한 공간이 남는다고 한다면 오늘 소개해 드린 텃밭 작물 중에서 일부를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